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과 기술, 그 교차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업 리플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400억 달러, 약 52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와, 네. 400억 달러. 이 숫자 자체도 물론 놀랍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투자를 누가 주도했냐는 점인 것 같아요.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하고 시타델 증권. 전통 금융시장의 정말 핵심 플레이어들이죠. 이들의 움직임은 그냥 단순한 자금 투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속살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그것도 지금 리플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까요? 이게 혹시 리플이라는 기업이 단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금융의 배관공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베팅하는 신호는 아닐까요? 당신에게 이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화를 읽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투자 라운드의 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포트리스와 시타델이 주도했고 참여한 면면을 보니까 갤럭시 디지털, 판테라 캐피털, 브레반 하워드, 마샬 웨이스, 와, 암호화폐랑 대체 투자 분야의 유명 기관들이 거의 총출동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라인업 자체가 벌써 전통금융 자본하고 또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들 모두가 리플의 미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40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 이건 블록체인 기반 특히 결제 인프라 분야에서는 명실상부 최상위권입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본 게 아니라 실제 사업 확장성이라든가 시장 지배력까지 고려한 평가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듣고 보니 최근 리플의 행보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 보이네요. 약 1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었고, 또 공격적으로 M&A를 막 단행하면서 몸집을 불려왔잖아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썼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번 투자 유치의 어떤 발판이 된 걸까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우리 회사 가치 이 정도는 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고요. 또 주주가치 제고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M&A는 필요한 기술이나 시장 접근성, 이걸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요. 마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온 느낌? 네, 이 모든 과정이 시장에 리플의 성장 스토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결국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리플은 XRP 토큰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제도권 금융과 통합될 수 있는 핀테크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핀테크 인프라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 보이는군요. 아직 SEC와의 소송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XRP 토큰 그 자체보다는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사업 모델, 그 잠재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리플은 특정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에 회사의 운명을 걸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특히 기관 금융, 그러니까 은행, 자산운용사, 대기업 같은 곳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 이걸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기관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크게 4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리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결제, 페이먼스죠. 국경 간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입지를 다졌고 발표에 따르면 누적 거래 처리액이 9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건 리플 솔루션이 그냥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95억 달러면 내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다른 사업 기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하고 또 빌리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종합 창구 역할, 그런 거죠. 리플은 이 역량을 강화하려고 관련 기술을 가진 히들로드와 같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덕분에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려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딱 포착한 거죠. 아, 인수합병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빠르게 내재화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면 거래 지원만큼 중요한 게 또 자산 보관의 안전성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바로 수탁 서비스입니다. 기관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디지털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금고,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탁 서비스죠. 리플은 이 분야에서도 전문 기업인 펠리세이드를 인수하면서 기관 고객 유치에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결제, 거래 지원, 자산 보관까지. 와, 기관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 서비스들을 정말 하나씩 착착 갖춰나가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기업 재무 관리 솔루션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현금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 유로 같은 전통 자산 외에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자금 흐름과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리플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 G트레저리를 인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 고객들은 리플 플랫폼 안에서 자사의 다양한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국경 간 결제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기관 금융시장의 원스톱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겠다. 이게 리플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인 확장입니다. 기관 고객이 필요로 할 만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야심이 느껴지네요. 이런 사업 전략과 맞물려서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RLUSD, 리플의 기관 금융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가 연동되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관 전용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관 전용이라는 점이 왜 특별한가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그게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소위 지니어스 액터라고 불리는 법안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안전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를 확 촉발시켰어요. 특히 규제를 중시하는 전통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암호 스테이블 코인이나 쓸 수 없고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좀 신뢰성 있는 대안이 필요해진 거죠. RLUSD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규제 강화가 오히려 리플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찾게 되고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그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리플은 RUSD를 단순한 지급 결제 수단, 이건 넘어서서요.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사업 기동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용도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결제 및 정산, 세틀먼트. 둘째는 기업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재무, 트레저리 활동 지원. 그리고 셋째는 대출이나 파생상품 거래 시 담보, 콜레터럴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G트레저리 솔루션하고 RUSD를 딱 결합하면 기업은 자산의 달러 자금을 RUSD로 바꿔서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송금하거나 또 유동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들어볼수록 리플의 전략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기술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 현장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번 투자를 포트리스와 시타델 같은 전통금융의 거물들이 주도했다는 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번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포트리스는 대체 투자 분야의 베테랑이고요. 시타델 증권은 전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죠. 이들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깊은 금융시장 이해도, 또 규제 당국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방대한 고객 기반, 이걸 활용해서
리플과 전통 금융 시스템 사이에 실질적인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넣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첫째, 이들의 참여 자체가 리플이라는 기업과 기술에 대한 강력한 신뢰 보증 효과를 줍니다. 과거 그 SEC 소송 같은 것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볼 때 가졌던 어떤 의구심, 이걸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죠. 아, 신뢰도 상승. 네. 둘째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이 리플의 솔루션을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리플이 앞으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당국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의 경험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플 생태계에 기관 자본과 참여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지니어스 액트 이후의 세계. 이 환경에서 리플이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또 제도권 금융과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투자라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네,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투자한 대상이 XRP 토큰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기업의 주식, 에퀴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나 변방의 기술로만 보지 않고 미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핵심 인프라 기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리플이라는 기업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번 리플의 투자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기회 요인부터 짚어주시죠. 가장 큰 기회는 역시 기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입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또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인프라 도입을 서두를수록 리플이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그 결제, 수탁,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이 아주 극심했던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경쟁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온체인 트레저리 시장이 열린다면 그 지트레저리 인수를 통해 확보한 리플의 솔루션이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리스크 요인도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 등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주요국들의 규제는 아직 제각각이고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리플 입장에서는 각국의 규제 변화가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XRP 토큰과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요 리스크인 토큰 관련 리스크인데요. XRP 토큰의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고 이건 리플의 생태계나 평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XRP 토큰의 시장 가치와 리플이라는 기업의 주식 에퀴티 가치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또 XRP 가격에 대한 기대와 리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리플이 아무리 잘해도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봐도 이미 USDC, 서클, UST, 테더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이 버티고 있고요. 서클은 또 아크라는 기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리플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탁,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리플이 공략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기술력,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 이걸 바탕으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리플이 4조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배경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을 넘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기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리플의 아주 치밀한 전략과 야심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특히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중심으로 결제, 수탁, 그리고 기업 재무 솔루션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라던가 또 치열할 경쟁 구도라는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지식과 관점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리플 같은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언젠가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정말 매끄럽게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가 온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금융생활은 지금과 비교해서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외 송금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데 흥미로운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